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5.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락폭이 큰데 요 날 있잖아요. 요 날 3월 6일 날 목요일 날 이때 뭐 장중에 한 7% 정도 빠지고 종가는 5.6% 하락했을 때 하락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금리 때문이다. 자, 근데 금요일 날 하락했었던 이유가 슬쩍 나왔죠. 그 하락했었던 이유가 슬쩍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할로자임에서 특허 분쟁 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알테오젠 쪽으로 특허 분쟁 소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크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전을 한번 봅시다. 11월 11일 날, 그쵸? 이때 45만 5천 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나왔었던 이슈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DC, SC, 그쵸? 다이치 상교와의 4천억 원 가까운 계약이 체결됐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발생했었던 한국 시장의 폭락 구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내용은 머크에서 할로자임으로 특허 관련된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토리 먼저 볼게요. 그 전에 제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은요, 머크와의 계약권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크에서 알테오젠을, 그쵸, 할로자임이 아니라 알테오젠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머크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머크의 목적은 머크에서 지금 총 매출의 절반 50%를 담당하고 있는 게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이건 3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출시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3세대 항암제, 즉 면역 항암제를 지금 효과가 있는 면역 항암제를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쪽이 머크인데 이게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머크 총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키트루다의 특허 기간을 늘리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형 변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제형 변경을 선택을 했더니 어떤 부분이 남아요? 생존율까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IV 제형, 즉 정맥 주사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꾸고 나서 더 싸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머크가 할로자임이 아니라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특허 기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생존율까지 늘어나고 가격까지 싸졌으니까 마진은 당연히 동일하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원가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특허 기간이 목적이었으니까 알테오젠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요 내용이에요. 머크의 CEO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특허 관련된 내용을 보지 않고 나서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생했었던 24년 2월 말, 그렇죠?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내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여기 와서 큰 변동성 구간에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변동성이 있을까요? 이게 변동성을 주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앞으로 올 수 있고 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죠. 실제 기사화돼서 한국 시장에 나왔어요. 머크 할로자임 특허 분쟁, 불똥 뛴 알테오젠. 그쵸? 여기 보면 할로자임 키트루다 SC 자사기술 침해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PGR 제기되며 불거진 문제와 내용이 같다. 업계에서 머크 측 승리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 뭐 소송건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머크 측에서 먼저 반영을 시켜놨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이 뭐 5% 빠지고 어저께도 보면 장중에 한 7%씩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머크의 주가 있죠. 자, 머크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머크의 주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증시 장중이에요. 시간이 12시 26분 3월 8일입니다. 어때요? 내용 보면 머크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11월 이전부터 머크가 알테오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미증시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소식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될 건 알테오젠이 아니라 머크입니다. 그리고 머크의 정말 주력, 이게 없으면 머크는 존폐의 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게 키트루다인데, 이걸 가지고 알테오젠을 선택해서 무언가 분란의 요지를 만든다? 그것도 CEO가 변호사 출신인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노이즈에 지나지 않고 요 내용으로 인해서 뭐 내가 뭐 앞으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팔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알테오젠이 하락한 이 가격대를 미국 시장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동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 소송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IR팀에서도 그쵸? 박순재 대표 특명으로 이때 11월 달에 직접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머크와의 계약이 체결된 거다. 그랬기 때문에 머크하고 알테오젠은 실제 계약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판매에 따른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20조를 넘나드는 코스닥 1등 기업이 된 겁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나오고 있는 머크 할로자임 특허 분쟁, 불똥튄 알테오젠, 이 내용은 단순한 노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걱정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제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안정적인 움직임, 계속 올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그렇죠.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 이걸 미국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을 때, 즉 미증시가 하락 추세를 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알테오젠을 포함한 성장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는 미국이 경기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죠? 어떤 거를 고려하는지 대충 예상은 갑니다. 지금 며칠 정도 이런 부분들이 지났죠. 거의 한 2주 다 되는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얼마 시간 지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더 큽니다. 오히려 증시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대국에 대한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 자,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패권 국가로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던 이유는 달러 때문에 그래요. 주조 차익, 세뇨리지라고 합니다. 즉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재정 적자를 봐주는 거였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설계 위주, 즉 서비스 위주의 설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높고, 중국은 제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와서 제조업 쪽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남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물가는 다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시장의 안정화예요. 시장의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치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주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됐을 때 주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어떤 성장성을 부각받고 있느냐? 앞으로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키트루다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 이걸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전후에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선반영이라는 건 요 내용이라는 거죠. 알테오젠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20조를 넘나들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5만 원 이상, 그렇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1조 원의 성장주들의 평균 PER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1조 원의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30배입니다. 30배.
이 30배를 적용시켰을 때 30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성장에는 성장률이라는 게 존재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30배 수준입니다. 이걸 PER 30배,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30배를 할인 요인으로 적용하는 게 금리예요, 금리.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건 뭘까요? 부양을 했을 때. 부양은 언제 하나요? 잘 들으세요. 부양을 하는 건 경기가 어려울 때 합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요 내용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머크와의 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할로자인과의 문제가 있으면 더 큰 타격을 만약에 할로자인 승소하잖아요.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머크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머크의 주가가 오른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머크와 할로자인 특허 분쟁, 불똥튀 알테오젠 이 내용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죠. 근데 이 내용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트럼프가 의도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하락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매수 구간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올라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할 겁니까? 최소한의 매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맥점을 잡는 게 주식시장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그 맥점이 어디에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3월 7일 그쵸? 한국시장 주도주 위주의 하락세 이틀째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입니다. 지금 이 모두가 1월달, 2월달에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보세요.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미증시 때문이다. 미증시 때문이라는 거죠. 할로자인과의 특허 관련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제가 할로자인 특허 상관없어요. 지켜보세요. 보유하고 있으면 팔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구간에서 알테오젠을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쭉 보시면 이 구간을 계속 추정만 했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테오젠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따가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요한 점. 경기 침체 만약 온다면 트럼프가 의도한 것이다. 의도한 내용을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트럼프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든다. 특정한 목적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 특정한 목적이 금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리고 지금 금리는 실제 10년물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하락을 했지만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금리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도 저는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구간을 다음 주에 잡을 겁니다. 미증시는 계속 내리면서 가격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할로자인과 특허 분쟁 소송 가능성 이런 내용들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찍어야 되고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처럼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볼 수 있는지 보면 하나오션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이고요. 어떻습니까? 매수한 구간 B라고 찍혀있죠. 그리고 매도한 구간 딱 찍혀있죠. 어때요? 57% 수익 구간 실제 거래한 내용입니다. 싸게 사지 않아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보면 자 보세요. 상승하는 부분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 그리고 2월 초 매수한 결과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 내용입니다.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신고가, 주도주 이 두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온다고 제가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종목 장세가 왔죠. 그래서 수익을 본 내용들을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거 말고 한화오션, 그쵸? 어때요? 충분한 수익 구간 57%, 45%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걸린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뭐 24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 하이닉스가 살아 있을 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7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내용은 신고가 주도주, 시장보다 강한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대입해서 실시간 타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미증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3월 달에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